네, 앞에서 여러분들 그 마인드 케어, 스트레스 체크, CMS 각각의 지표들을 낱장으로 넘기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지가 이거입니다. A4 용지 2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율신경과 관련된 맥파 1장, 그리고 이어서 중추신경과 관련된 뇌파. 즉, 자율신경계는 스트레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중추신경 쪽은 정신적 스트레스 쪽을 좀 더 깊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실까요? 네, 앞에서 HRV 타코그램, 즉 HRV 인덱스, RR 인덱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이때 그래프는 표준 범위 내에서 좀 더 에어로블하게 그려질 때 외부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잘 받아들인다고 했었죠. 네, 심박 변이 간격이 일정하게 뛰는 것보다는 심박 간격이 좀 더 리드미컬하게 뛸 때가 더욱더 건강한 생태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네, 이제 아시겠죠? 자율신경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위아 잠시 멈춰줄래? 심장아 쉬는 걸 좀 빠르게 띄워줘, 느리게 띄워줘 라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외부의 환경을 반영해서 조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량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모든 내장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자율신경계입니다. 그중 교감신경은 주로 우리가 불안, 어떤 공포, 초조, 흥분 시에 항진이 되어지죠.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것을 이렇게 대처하고 방어하는 데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이제 편안할 때, 좀 이완될 때 그러기도 하지만 강진 시에는 우울, 무기력, 그리고 신경쇠약, 호흡의 가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ANS Age는 Autonomic Nervous System Age, 즉 자율신경계의 건강도에 대한 나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나이보다 좀 더 낮게 나오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LF, Low Frequency, 즉 교감신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로우 프리퀀시는 0.04에서 0.15Hz, 아직 1000분의 1초 단위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나의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 또는 방어적인 상황에서 주로 상승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표준 범위에 들어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HF는 하이 프리퀀시, 주파수로 말하면 0.15에서 0.4Hz에 해당하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좀 더 상승이 되어진다는 것, 역시 표준 범위에 있을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억나시죠? 역시 HRV 타코그램에 의해서 히스토그램이 그려진다 했었죠? 이거의 형태는 그렇죠. 약간의 종용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려질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형태는 심장의 뛰는 속도가 조금 빠르고 좀 더 느리게 뛰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었죠. 가로는 심장이 뛰는 속도, 세로는 그 속도에 맞게 뛴 횟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고 좀 빠르고 좀 느리게 이렇게 뛰는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위에서 그려지는 히스토그램, 타코그램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럴수록 더욱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시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이런 형태의 종용으로 그려질 때 가장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그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정도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특히 이 자율신경계 쪽은 현재 상태에 느껴지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서 그 값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수치가 높을수록 심호흡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이완 훈련을 해주거나 또는 안정된 상태를 갖는 것이 좋겠죠. 피험자의 경우에는 지금 적정 상태로 나쁘진 않지만 조금 적정에서 높은 쪽으로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적 피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적 피로도는 반복되는 어떤 스트레스, 앱으로부터 오는 이런 강한 자극,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어짐으로써 쌓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만성 피로, 면역력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관심 단계에 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피검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편차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부교감에 비해서 교감신경이 다소 높은 편에 있고 조금 긴장되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피로도가 살짝 있는 편이죠. 다음은 자율신경계의 건강도입니다.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 또는 호흡, 땀 등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이런 자율신경 상태를 5단계로 나누어서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 감 역시 건강할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신체적 활력도입니다. 신체적 활력도 역시 실시간의 그 자율신경계 상태를 반영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낮 시간에는 그 신체적 활력도가 좀 높을수록 좋고, 저녁 시간에는 좀 낮아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밤 시간에 신체 활력도가 매우 높게 되면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신체 활력 그리고 무기력 상태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 시간에도 신체 활력이 매우 낮게 되면 무기력하고 완전 번아웃 상태가 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려 해도 나른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뇌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 스코어 역시 이 뇌의 활성도에 따라서 뇌의 건강도를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앞에 CMS에서 봤듯이 이 피검자의 뇌파 상태는 나쁘지 않고 건강한 상태였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베이직 브레인웨이브 기본 뇌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밴드 파워별로 그 값을 좌뇌와 우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좌뇌와 우뇌의 그 각각의 주파수 상태의 활력 정도를 보고도 좌뇌와 우뇌의 균형 상태라든지 또 어떠한 해당되는 주파수 값이 표준보다 크게 나오는 높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학업 또는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 업무적인 그 과중한 업무 또는 뭔가에 그 나에게 걸려있는 심리적인 불평감, 즉 고민거리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도 뇌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이베타가 매우 우세하게 출현하면서 스트레스 값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뇌가 편안한 쉼의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뇌 안에서 어떤 그 정보 처리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어떤 그 불편한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 고민거리가 있다든지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뇌에서는
떠오르고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밤에도 누워서 잠을 자려 해도 그 상황들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자게 된다든지 가슴도 답답하고 불편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attention concentration, 즉 집중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의 집중.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집중 지표는 가능한 표준 범위에 있는 것이 좋대. 네,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보다는 지속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또 주의력이 산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력이 산만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 집중 지표 그래프 자체가 매우 난해하게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는 것만 해도 산만해 보이시죠? 네. 다음은 지배주파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지배적인 주파수가 다르다. 정상성인의 경우에는 알파 파워가 지배주파수이다. 그래서 알파 고유리듬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이 지배주파수는 정상성인의 경우에는 9에서 10Hz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뾰족하고 높게 뚜렷하게 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8세 아동의 경우에는 이 고유 리듬의 지배 주파수가 프리퀀시가 약 8Hz 부분에서 솟는다 했었죠. 그러나 피로하거나 또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이 뚜렷한 고유 리듬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고 두리뭉실하거나 아니면 피크 프리퀀시 자체가 왼쪽으로 낮아진 형태의 그래프, 즉 세타 파워에 가깝게 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뇌우프화도 브레인 오크로드입니다. 고민거리, 뭔가 불편감 이런 것들이 뇌에서 쉼없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 눈을 감은 편안한 안정 상태에서도 뇌가 안정된 상태로 가지 못하고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뇌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의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 그래서 아마 이 피검자는 전일에 아니면 뭐 업무라든지 이런 고민거리 아니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뭔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이라든지 뭐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주제 자체를 아는 건 아닙니다. 뭔가 어떤 불편감이 이 사람에게 많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고 했었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우리가 정서 지표를 알아보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브레인 임밸런스. 자, 왼쪽에 있는 이 큰 O는 너무 빨갛죠. 지우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 파이 그래프는 주파수 전체 값을 말하고 이 두 개는 알파 파워와 베타 파워의 그 임밸런스 값을 본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뭐다? 그렇습니다. 우울 지표를 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 값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우울감이 심할수록 알파 파워에서는 자뇌가 우세하고 그리고 베타 파워에서는 우뇌가 우세한 성향을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또 밴드 파워 트레이스에서 우리가 각각의 지표들을 그 파워 값을 실시간으로 출현한 그 형태를 바라볼 수 있고 이러한 그 밴드 파워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 피검자가 어떤 시기에 눈을 깜빡였는지 또는 더 많이 긴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갑자기 측정하다가 뭐 1분 동안에 조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피로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그 1분 잠시 눈 감는 시간에도 끔뻑 졸음이 스르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보라색인 세타 파워가 알파 파워 위로 쑥 올라오기도 하죠. 이럴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과지를 보고 선생님
요 시기에 한 30초 정도 지났을 때 잠깐 졸음이 오려고 하셨나 봅니다. 라고 그 내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내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와 그 라포 형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마인드 케어 스트레스 체크 결과지에 대해서 CMS에서 우리가 낱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전문가 이용의 전체 결과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는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